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비난해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간신히 소집된 3월 임시국회가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중국 국경지대에 새로운 ICBM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측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 새벽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기 추락 참사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중단했고 우리 정부도 해당 기종의 국내 운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음식점 화재로 손님이 대피하는 등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찬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비엔입니다.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날이 다시 추워졌네요. 네, 맞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를 덕분에 말끔히 밀어냈는데요. 오늘 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대신 오늘은 대신 겨울 외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0.1도, 대관령 영하 7.5도, 전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 낮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여기에 동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봄바람까지 강할 것으로 보여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영하 3.9도, 청주 영하 0.7도, 광주 1도까지 떨어지며 춥습니다. 낮에는 서울 8도, 춘천 9도, 대구와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연설이 중단되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날선 공격을 쉼없이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선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며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빗대 기름을 부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나가 항의했습니다. 어째 대통령을 이게 무슨 요청이야? 일부 여당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가운데 삿대질의 욕설,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역부족.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여야 간 충돌로 30분가량 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연설을 마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이 끝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직후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는 격앙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야당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던 이해찬 대표부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품위가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윤리의식이 없는 막장, 망언, 극우 정치의 습격 같은 말들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나치보다 더 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서 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 민주당은 국회법 146조 모욕금지 조항을 적용해 나 원내대표를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나 원내대표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의 발언도 민주당의 반응도 지나치다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며 내일로 예정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급히 돌아온 가수 정준영 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입국했습니다. 단체 카톡방 성관계 몰카 동영상 공유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침묵하던 정준영 씨는 귀국 후 8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정 씨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경찰이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이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의 경찰 소환은 내일 오전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몰카 의혹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6년에도 문제가 돼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9월 정준영 씨는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장난삼아 한 일이었고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반성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통을 주며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이을 수도 있고요. 이미 당시는 정 씨를 고소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8월 6일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자친구는 약 열흘 뒤인 18일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 불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자 정 씨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동영상은 촬영 뒤 바로 지웠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이에 촬영을 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정 씨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탓에 찾아보고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돌연 변호인을 통해 해당 휴대폰이 망가져서 제출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한 겁니다. 고소가 취하되고 영상까지 구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은 없던 일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그런데 정 씨가 당시 휴대폰이 망가졌다면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설업체에 복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원이 아니라 아예 휴대전화를 망가뜨려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준영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몰래 사설업체를 찾아 성관계 영상을 찍은 휴대폰을 맡깁니다. 경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증거물을 임의로 처분한 건데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망가진 휴대폰을 복원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복원을 맡길 때부터 액정이 깨져 있었고 업체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하드디스크가 파손됐다는 겁니다. 정 씨 측이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 증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치하된 상태라 당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당 휴대폰의 복원 작업을 진행했지만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며 제출한 녹취록에 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대목이 나오자 곧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경찰을 따돌리고 휴대폰을 임의로 사설업체에 맡기는 등 정 씨의 행적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문제가 된 정준영 씨 메신저 단톡방에 누가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FNC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인 FT 아일랜드 최종훈과 CN블루 이종현이 가수 정준영, 빅뱅 승리가 연루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FNC 측은 그러면서 악성 루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훈이 최근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유압 장비와 절단기를 든 구조대원들이 기계 해치 작업을 벌입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낀 근로자 66살 김모 씨를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부둣가에서 자동차가 물에 빠져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량의 일부분만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기도 김포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3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25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양꼬치집에서도 불이 나 손님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돈을 받으러 가겠다는 60대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내린 결론은 일단 자살인데 하지만 유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주변에는 번개탕과 술병이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10억 원을 받으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60대 홍모 씨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홍 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시신에선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홍 씨가 발견된 곳은 채무자 집의 별채였고 번개탄에 불을 붙인 라이터는 다른 층에서 발견됐습니다. 2층에 가보니까 그 라이터가 있고 그럼 2층에서 피웠나 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홍 씨의 휴대전화는 사망 시점부터 아무런 통화와 문자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기록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수신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파살이고. 경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경찰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 유족들은 의혹을 풀어달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도 심하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가 심하니 단축 수업을 하라는 허위 공문서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우체국으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발송한 우편물에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왼쪽 아래에는 1급 기밀문서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됐는데 봉투 안에는 A4 용지 2장짜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공지하고자 하니 따라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단축 수업 시간까지 표기돼 있었고 대학교 4년제를 없애고 흡연하는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한 교육청에서 사칭 문서가 배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어제 새벽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황당한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대학생인 26살 박모 씨.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미세먼지가 심하니 단축 수업을 하자고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100억 원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고 불법 도박을 벌인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환전상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범죄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 안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본체가 발견됐는데 모두 대리도박과 불법 환전에 이용된 장비입니다. 불법 대리도박은 한 인터넷 게임 업체의 카드 게임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대리도박을 하는 BJ에게 판돈을 걸려고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했습니다. 불법 환전한 환전상은 사전에 BJ와 짜고 불법 환전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개인방송 BJ를 활용하여 환전상 연락처 및 환전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시청자의 도박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불법 환전한 게임머니는 100억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실제 챙긴 돈만 6억 원에 이릅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시청자들이 배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청자들이 돈을 잃었고 최대 7,700만 원까지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에 참여한 20명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BJ 2명과 환전상 2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최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로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 일탈이 일어났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반 도주를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는데 법원은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우리 측 해경이 달아나는 러시아 화물선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합니다. 선박은 불응한 채 부산 앞바다를 빠져나갔고 추격하는 경비정에 물대포까지 쏘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결국 헬기에서 갑판에서 뛰어내린 해경 특공대가 선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야반 도주에 나선 이유는 수리비 1억 4천여만 원을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산항 관제센터에 잠시 배를 이동하겠다며 신고를 했고 수상히 여긴 해경이 선박을 뒤쫓았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도전했다며 선주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을 각각 선고했고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조만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호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장자연 리스트는 유서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문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침통한 표정의 윤지호 씨. 10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더 어렵다는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수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문은 다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윤 씨는 장 씨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았던 동료로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의 성추행 피해를 직접 목격했고 장 씨가 작성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도 직접 본 유일한 인물입니다. 윤 씨는 최근 직접 발간한 책에서 장자연 리스트는 유서가 아닌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를 드러내기 위해 장 씨가 의도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는 이 문건에는 국회의원 1명과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이 밤이나 새벽에 불러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등 진실을 밝힐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잇따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비핵화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대북 외교는 꽤 비참한 성과가 났다면서도 27년 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ou can't deny the outcome. Starting in 1994, really starting in 1992,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agreed to not pursue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자고 합의해 지난 1992년 발효된 선언입니다.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이나 저장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화 검증을 위해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빅딜에서 요구하는 비핵화의 범위와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제거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They have signed on to elements of that in the 1992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we've made it clear the president handed. 미국이 간접적으로 제시한 비핵화 정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선출되지 않기를 택한 것인데 독재국가 이미지를 희석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겐 군복을 입고 쇼를 한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고 쇼나 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강화도 해병대를 찾은 사진이 함께 게재돼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올린 SNS 글로 정치인에게 진지한 자세로 국방에 임하라는 맥락에서 나온 비난입니다. 또 2016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겐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5.24 조치는 풀어야 한다든가 장관직을 제안한다면 수락한 뒤 개성공단 재개를 가장 먼저 하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언급은 통일부 현안인 만큼 청문회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가 약속한 대로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력해야겠죠. 고맙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SNS 계정을 모두 닫았습니다. 나아가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매우 유감이며 사과한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이후 세계 전역에서 사고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20여 개 나라가 운항 중단을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고 기종뿐 아니라 B737 맥스 전 기종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나라도 운항 중단에 동참하면서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전 세계 20여 개 나라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기종은 전 세계 59개의 항공사에서 387대 이상이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해당 기종 2대를 보유한 이스타 항공도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정밀안전 점검을 벌인 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는 시점에 운항 재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이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여객기 사고에 따른 것으로 신문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 새 추가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의 예로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를 거론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액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과 3학년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처럼 학교 수업 외에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는 매일매일 가는 거 하고 학습지를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좀 시키고 있고 두 아이 합치면서는 약 한 100만 원 미만 정도 좀 든다. 지난해 초중 고교생의 총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해 1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따져보면 29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7%가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데다 6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중고교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겼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달랐습니다. 수학은 40만 원 나오고 영어는 45만 원 나와서 85만 원 나와요. 저는 적게 다녀서 2과목 다니는 편이고 보통 국어랑 수학이랑 국어 논술 보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27%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평균 사교육비가 떨어지는 건데 미참여 학생을 제외해보니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사된 사교육비가 실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좀 큰 차이가 있다. 가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평균 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더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없이 기존의 교육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불황에 급전 쓸 일이 생겨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을 노린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달 초 시중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광고 전화를 받은 이모 씨.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해당 금융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에도 확인한 뒤 돈을 보냈지만 사기였습니다. 내 대출금 있는 곳에다가 내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내 돈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걸 사기친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야 한다고 유도한 뒤 이 씨가 금융사나 금감원에 건 전화를 가로챈 겁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난해 4만 8천여 명, 피해액은 4,400억 원에 달해 하루 100여 명이 900만 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빙자 사기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상담 때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규제인데 의사 중 문신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신을 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불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의사이자 문신사인 조명신 씨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합법 문신사입니다. 1992년 문신 시술이 침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로 규정된 뒤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조 씨조차 현 규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는 10명 이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시술하고 있는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모두 담당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만 한 해 50만여 건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문신 부작용이 생겨도 구제받을 수 없고 시술기구도 대부분 음성적으로 유통돼 안전성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국내에서 쓰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의료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고. 반면 면허제나 신고제 도입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한 해외 국가들은 문신 시술소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 문신용품 추적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문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수년째 나오지만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던데 정부 입법이나 그런 노력은 없었는지 정부 입법은 없었던 것 같고 문신 자체에 대한 아직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과도한 규제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서울시가 최신 응급의료 장비를 탑재한 중대형 소방 헬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하고 주행 거리도 크게 늘어서 응급 상황에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서울소방본부가 이탈리아에서 새로 도입한 소방 헬기 AW189입니다. 헬기 한 대 가격만 350억 원, 최대 시속 283km에 최대 18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 20분 동안 880km를 날 수 있어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구조 업무가 가능합니다. 헬기 안에는 심장 충격기와 인공호흡기 같은 최신 응급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산불 진화용 대용 물통에는 2,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방 헬기의 3배 용량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 경기도 지역에서 산악구조와 산불 진화에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전국 어디라도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저는 함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후된 다른 헬기도 점차 교체 나가고. 서울시는 14인승 2대와 7인승 1대까지 4대의 소방 헬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프로농구 오리온이 전자랜드를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7위 DB와의 격차를 1.5게임 차로 벌린 오리온은 6강 플레이오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2연패 탈출을 노리는 오리온 선수들은 초반부터 전자랜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재현과 함준호의 득점으로 포문을 연 오리온은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전자랜드를 압박했습니다. 이 쿼터 들어 본격적으로 공격을 주도한 건 허일영이었습니다. 깔끔한 3점 슛으로 포문을 연 허일영은 이 쿼터에만 13점을 터뜨렸고 에코이언까지 공격에 가세하며 점수차를 벌려갔습니다. 3쿼터 들어 로드와 파치의 맹활약에 추격을 허용한 오리온. 하지만 이승현이 연속 3점 슛을 성공시켰고 몰로와 박재현이 득점을 이어가며 승기를 붙였습니다. 오리온의 13점 차 완승. 2연패 탈출에 성공한 오리온은 7위 DB와의 격차를 벌리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DB랑 KGC 인삼공사랑 지금 한 자리 놓고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가서 좋은 게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와 SK가 만난 울산에선 모비스가 39점을 올린 라거나의 활약을 앞세워 SK를 꺾고 4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7일 만인 오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교류 증대와 할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LG가 150억 원 규모의 공기청정기 10,000대와 IoT 공기질 알림이 서비스 등을 전국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G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7만 2천여 개의 교실 중 약 41%인 11만 4천여 교실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근길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덕분에 미세먼지는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건용 마스크 대신에 두꺼운 겨울 외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이 시각 서울은 0.1도, 대관령 영하 7.1도, 전주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있으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동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봄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강릉 0.2도, 대전 영하 0.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평년보다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난 후 주말에 다시 또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